안녕하세요. 요즘 저의 폰에는 문자로 일주일에 평균 3번 정도 실종자 찾는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대부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실종되어 찾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을 못 찾는 분들이 많을까 하고 알고 보니 치매 걸린 어르신들의 실종사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치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집에 못 돌아오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처럼 난감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가족들의 일상이 다 무너지는 그분들을 찾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못할 짓이지요. 그렇습니다. 치매는 잘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행복 또한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환이기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미리미리 그 예방책을 공부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암보다도 치매를 꼽았는데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발생률을 보면 60대에서는 100분의 1이고 70대 이상에서는 10분의 1이며 85세 이상에서는 3분의 1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치매를 걸리지 않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치매 관련 정보는 수없이 많아서 아마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후반부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면 피부에 와닿는 내용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존의 정보들에 관해서도 왜 그러한 것들이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치매는 노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으로 분류하시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병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치매는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20여 년 전부터 발병하여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완치할 수는 없기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일상적인 치매 예방 루틴을 습관화해야 하는데요. 다른 성인병이 다 그러하듯 좋은 습관만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안 걸리기 위한 10가지 습관. 첫 번째, 식사.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대부분의 질환이 그러하듯 치매도 역시 먹거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무슨 음식이 치매 예방에 좋다라는 정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 좋고 내게 맞는 음식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해서 혈관과 뇌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채소도 메뉴를 바꿔가며 골고루 드시고 고기류도 육회, 공군 다 골고루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이나 가공육은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병들의 예방을 위해서도 피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예를 들면 지중해식 식단 같은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체력이 다르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취하되 건강식을 늘 고려하면서 매번 같은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골고루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 점을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요즘 돈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님들은 매우 열악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같은 고물가에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 주로 가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먹다 보면 정작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결단을 하고 남은 음식은 과감히 버리고 저도 제게 필요한 식단을 마련하여 먹고 있습니다. 그래야 먹는 것이 즐겁고 피와 살로 가는 것이지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기 싫은 음식을 꾸역꾸역 억지로 먹으면 때로는 배탈이 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다 보니 한번 배가 아프면 장염도 걸리고 일주일 이상 오래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일이니 장래를 위해서는 미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서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돈 아끼지 말고 나한테 투자해야 훗날 가족들이 편안하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넉넉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장은 뇌와 직결되어 있어서 기분 좋은 식사가 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이 치매로 타계하였는데 어렸을 적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였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의 영양 상태도 훗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섭취하여 만들어진 튼튼한 혈관, 건강한 뇌가 치매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뇌의 신경 전달망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으므로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면 생선, 연어, 달걀, 우유, 요구르트, 두부, 콩, 청국장, 올리브 오일, 감귤류, 블루베리, 다양한 채소, 당근, 해조류, 토마토, 카레, 닭고기, 소고기, 다크 초콜릿 등이 있는데요. 특히 연어는 오메가3와 DHA가 풍부하여 뇌 건강에 좋고요. 카레는 뇌 플라크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소고기 중 스테이크와 갈비가 뇌의 세포막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아라키돈산이라는 행복 물질이 이들 고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갈비가 맛있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 성분이 뇌의 안티에이징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너무 비싼 음식을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하기.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 스쿼트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운동, 필라테스, 요가, 스트레칭, 등산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요. 요즘은 동네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헬스장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 비용이 걱정되시면 약간 빠른 걸음과 보통 걸음을 혼용해 가면서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운동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근력 또한 뇌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의 뇌의 무게는 평균 1400g인데 반하여 뇌에 필요한 혈액의 양은 인체의 전체 혈액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좋아야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피를 무리 없이 뇌까지 운반할 수 있는데요. 뇌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해야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걷는 것보다는 계단 오르기 등 약간 숨이 차는 운동으로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는 다리로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내려오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노년에 이를수록 계단을 내려올 때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역시 같은 이유로 내려올 때 무릎 관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이사를 했는데 집이 약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하다 보니 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요즘은 제법 편하게 오르내립니다. 다리 근육이 많이 튼튼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집값은 덜 나가지만 일부러라도 약간 높은 지대에 사시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은 것 같네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잠깐 고생하시기는 했지만 92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셨는데 엘베 없는 5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에 가시거나 친구분들을 만나러 외출하셨는데 그때는 5층에 사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마도 그래서 치매 없이 오래 사시는데 도움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건강 유튜버나 의사분들이 권장하는 운동량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체력이나 체질 그리고 근력이 모두 다르지요. 결코 획일화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의사분들의 권고사항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지 마시고 하루에 3,000보를 걷든 5,000보를 걷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적정한 선에서 운동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체력이 약한 편이라 보통 하는 근력 운동은 강도가 너무 세서 못하고요. 저 나름대로 운동 시간과 강도를 설정해서 약간 힘들다 할 때 그만합니다. 운동도 결코 너무 무리하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굳이 평균적인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약간 의외의 결과라 흥미로워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죽어라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한 그룹, 또 한 집단은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일한 그룹, 그리고 나머지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은 그룹으로 나누어 20년 후 그 결과를 보았는데요. 어느 그룹이 가장 오래 살았겠습니까? 의외로 제3그룹인 놀고 먹은 그룹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단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한 그룹이 가장 단명했다고 하네요. 이 결과는 아마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후에 스트레스 부분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셋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취하기. 잠을 적절한 시간 동안 잘 자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이것 또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버 세대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6시간 반으로 나왔습니다. 유럽은 7시간 반이고요.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이 7시간 내지 8시간이므로 우리나라의 수면 시간은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일본에서 치매가 없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10년 관찰한 결과 평균 7시간 내지 8시간의 수면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7, 8시간은 주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특히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잠자는 동안에 하루 동안 쌓였던 생각과 기억의 찌꺼기, 즉 뇌의 독성 물질이 청소된다고 합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일수록 이 뇌 청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수면이 좋지 않으면 치매의 원인인자로 밝혀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침착물이 청소되지 않고 쌓여서 뇌의 신경 연결을 파괴하여 쉽게 치매에 걸리게 합니다.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불면증을 호소합니다. 우울증이나 심리적 불안감은 불면증으로 연결되는 가장 안 좋은 정신적인 증상들이지요. 혹시 불면증을 겪고 계신다면 우선 낮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한 고단한 하루야말로 건강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치료제이니까요. 부지런히 청소한다든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잠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 좋은 수면을 취하려면 우선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불화, 금전 문제, 사업상의 어려움, 심리적인 불안증 등은 깊은 잠을 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들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혼자 살기를 권장하는 듯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제 경험에 의하면 혼자 지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사람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고 충분한 수면에 도움을 줄 것 같네요. 비록 내 기준에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고요. 훨씬 더 질 높은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최소화하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는 치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스트레스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뇌혈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비상호르몬이 분비되어 뇌신경을 쉽게 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어떤 좋지 않은 사건으로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뇌경색이나 뇌졸중도 올 수 있고 충격적인 일이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되면 나중에 뇌신경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쪼그라들면서 기억력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또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치매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정신적인 수양에도 힘쓰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고집하는 마음도 치매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벽주의자가 치매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치매로 유명을 달리한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본인의 성격이 무척 예민하고 완벽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일찍 치매를 유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A와 B가 어떤 주제로 다툼을 하고 있었고 C는 그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논쟁을 하다가 열이 난 A는 C에게 자기 의견의 동의를 구하며 여보게 그렇지 않은가? 하고 물었고 이에 C는 맞아 정말 그렇구먼 하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B는 아니 그렇진 않지 내 말이 맞지 않는가? 하고 또 C에게 동의를 구했고 이 말에 C는 응 자네 말도 맞아 하고 응수를 했는데요. 그러자 A와 B는 다 같이 C에게 뭐 그런 논리가 있나 면서 동시에 항의를 했고 이에 C는 그러고 보니 그 말도 맞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논쟁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다섯 번째, 머리를 쓰는 습관 들이기. 옛날에는 치매라 하지 않고 망령났다고 했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40, 50세에 불과했던 시절 비교적 오래 사신 할머니들 중에는 망령난 분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특히 치매에 잘 걸렸던 이유는 지금도 여자가 남자보다 치매율이 2배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중단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도 한몫 차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거의 무학력이었고 평생 단순한 노동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남존여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하게도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쓰게 되면 뇌신경의 수가 늘어나고 신경망이 촘촘하게 얽히면서 좀처럼 늙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국어나 수학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머리를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차리더라도 오늘 무슨 반찬을 할까? 어떻게 더욱 맛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옷을 어떻게 입으면 같은 옷이라도 더 멋지게 보일까? 등 일상생활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하는 습관이 뇌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때우기를 하는 습관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매달리는 습관은 거의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시고 또 같은 연속극을 보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 것인지, 배우들의 연기는 어떤지 등 비평이나 자신의 판단을 첨가하면서 연속극을 보신다면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책을 읽고 악기를 배우고 취미생활을 개발하고 의식적으로 무언가 암기하는 훈련도 큰 도움이 되고요. 좀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는 화투나 카드놀이, 바둑 등의 활동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는 어떠한 활동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다정하고 고운 말씨 쓰는 습관 들이기. 앞에서 얘기한 5가지 습관은 일반적인 치매 관련 동영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콘텐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감을 만족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갈구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며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욱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부드럽고 고운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작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 이혼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할 때는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에서 시작하여 점점 고성과 냉랭하고 거친 말투로 변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투로 대하는가 하는 말씨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정신적인 영향도 매우 큰데요. 정서가 불안하면 불면증, 우울증, ADHD 등을 유발하여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에 빠지고 결국은 치매로 연결됩니다. 사랑이 담긴 말, 빈말이 아닌 진실과 의미가 담긴 말을 하거나 들으면 실제적으로 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활성화되고 커지면서 뇌신경 연결망인 시냅스가 확고하고 강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실되게 대하고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주고받으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게 되며 이것이 매일 반복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은 증진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안정감은 혈액순환과 뇌의 기능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청력 저하 조심하기.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소위 귀가 어두워진다고 말하는 청력 손실입니다. 청력 손실은 귀 안에 있는 청력에 관계된 기관들이 서서히 노화되면서 점점 말 듣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귀가 어두워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청력 손실이 치매의 진행을 더욱 빠르게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과 함께 30여 년간 같이 살았는데요. 시어머님은 말년에 이르르셔서 청력 손실과 고혈압 그리고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고혈압은 늘 약을 복용하셔서 큰 문제가 없으셨는데 귀가 어두워지시자 보청기를 해드렸지만 어지럽고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도 멀어지고 원래 바깥 나들이는 안 하시는 분이라 나중에는 혼자 방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길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테레비를 좋아하셔서 식사 시간과 집안일 하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결국은 치매가 오셨습니다. 다행히 성품이 순하신 분이라 화를 내시거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청력 손실로 인하여 대화가 어려워져서 그것이 치매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데 이것도 청력 저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게임할 때 헤드폰을 장착하고 큰 소리를 듣는 것 역시 청력 저하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젊을 때부터 조심하는 것이 좋겠지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수다도 떨며 인간관계를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말하는 것도 머리를 쓰는 일이라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화가 어려워진다면 치매에는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성능이 좋은 보청기들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셔서라도 주위 분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8번째, 명상, 기도 생활하기. 이 부분은 비종교이신 분들에게는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기도나 명상이 우리의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건강에 유익한 뇌파인 알파파 등이 나와서 긴장을 풀어주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증진됩니다. 기도 역시 신과의 소통을 통하여 현실에서 일어나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로 인한 마음의 불안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효과는 단순히 위로나 위안이 아닙니다. 자기 공명장치에 의한 실험 결과 기도는 뇌의 깊숙한 부분인 안쪽 전전두엽과 뒤 대상피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즉, 기도를 하면 뇌 가소성에 의해 이들 부위가 발달하게 되어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부정적인 반응을 멈추게 하고 우리 뇌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9번째, 안전 또 안전, 몸을 소중히 돌보기. 나이가 들면 방향 감각도 조금 둔해지고 주위를 살피는 주의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충격을 받아서 노화가 갑자기 빨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4년 전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퉁이를 돌아가는 길에서 티코와 살짝 부딪히셨는데 검사 결과 다행히도 큰 부상은 없으셨고 새끼손가락 뼈가 약간 금이 가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3주 정도 입원하시고 기부스를 한 채 퇴원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에 낯선 할머니가 들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집에 귀신이 있나 하고 급하게 이사를 했는데 그 후로는 다행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치매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또 한 번 부엌에서 갑자기 주저앉으시면서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머리 부상은 치매를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데 큰 원인이 됩니다. 낙상할 때 머리 부상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목욕탕 타일 바닥에 고여있는 물기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도 머리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요. 머리에 갑자기 가해지는 큰 충격은 뇌에 이상을 가져와 치매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길에 나가서 걸으실 때도 차가 오는지 주의 깊게 살피시고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것에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청결한 구강관리, 금주, 금연. 입 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물론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면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입안에는 엄청난 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은 다른 피부 조직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죠. 그래서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안이 불결하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혈액 속으로 타고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뇌에도 침투하게 됩니다. 이것이 뇌를 병들게 할 수 있고요. 또 잇몸과 치아에 염증을 일으키어 치아를 상하게 합니다. 이를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것은 치매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어야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고요. 또 음식을 씹는 저작 운동은 강력한 근육 운동이 되어 뇌의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도 합니다. 교근은 턱의 측면에 있는데 아래턱을 끌어올려 위턱으로 밀어붙이는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교근은 뇌의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저작 운동이 뇌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껌을 씹는 것도 건강에 좋은데 껌을 씹게 되면 타액이 많이 분비되고 또한 우리의 침에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항균 자궁이 탁월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점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타액에는 회춘 호르몬인 파로틴이 들어있어서 혈류를 늘려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술은 가능한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약간의 술도 장기간의 섭취는 뇌를 상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술자리에 오래 앉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무엇보다도 구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치아와 잇몸 건강을 무너지게 하고 담배는 혈액을 탁하게 할 뿐 아니라 치아를 상하게 하고 약화시켜서 쉽게 부러지게 합니다. 술,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씹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굳이 임플란트를 하실 수밖에 없다면 무조건 싼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재료와 신뢰할 만한 의사를 찾아서 시술하시기를 권합니다. 임플란트가 잘못되어 후에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틀니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제대로 잘 맞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식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시고 달달한 간식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구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밖에 비염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코는 위치상 뇌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코 속의 세균이 뇌로도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참,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생수 한 잔도 뇌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네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활하셔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